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울릉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울창할 울자, 답답할 울자, 그래요. 여기서는 울창할 울자로 쓰였습니다. 이게 뭐 언덕능자, 무덤능자, 그래요. 여기서는 언덕능자로 쓰였고요. 섬도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울창한, 빽빽하게 나무가 많이 있는 언덕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울릉도에 이제 왜 이렇게 울창하다, 뭔 나무가 울창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것은 이제 울창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뭔 나무가 그런가 그랬더니 이 후박나무가 그래요. 이 후박나무는 이렇게 잎이 가지가 많고 잎이 많아서 이렇게 넓고 큽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가 울릉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빽빽하게 울창할 울자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후박나무가 많이 있는 언덕에 후박나무가 많이 있는 섬이다. 그래서 울릉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면은요, 후박나무 인정이 두텁고 거짓 없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후박하다에서 연유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까다롭지 않고 잘 자라며 나무의 바깥 모양이 너그럽고 편해 보이니 후박한 애시골 인심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그렇죠. 이게 넓고 그냥 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시골 가면은 막 뭔 행사만 있고 뭐 제사 아니죠 뭐 생일 뭐 이렇게 돌아오면 떡을 막 나눠서 돌려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 고기 같은 걸 많이 또 뭐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갖고 저기 고기가 많이 있으면 또 이웃 간에 또 나눠주고 하는 그런 그런 후박한 인심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엿장수가 부르는 엿단 새소리에서도 울릉도라는 호박엿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바와 같이 울릉도를 대표하는 특산 엿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후박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울릉도에서는 후박한 나무를 울릉도 군목으로 지정하고 한약재로도 애용했던 후박나무 진액과 열매로 엿을 만들었으며 그런 엿을 후박엿이라고 불렀다. 이후 후박엿은 위장병이나 천식을 치료하는 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육지에 전래되면서 후박엿으로 와전된 것이다. 와전됐다는 것은 잘못 전달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나도 지금까지 호박엿인 줄 알았어요. 호박으로 만든 엿을 울릉도는 유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후박나무 진액과 열매로 그 엿을 만들었다. 그래서 후박엿인데 그거를 호박엿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후박엿이라고 하세요. 그래요. 자, 그래요. 이제 울릉도 한짝풀이 채널이니까요. 우리 또 풀이째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울창할 울자, 답답할 울자, 그래요. 여기 이제 2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울창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푸르게 우거진 것을 울창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자상 의미는 또 뭐냐면요. 여기 양쪽에 나무 목자가 있죠. 이거는 이제 수풀림자라고 합니다. 이게 수풀림자인데요. 수풀림. 요거는 7급에 있습니다. 수풀림은 뭐냐면은 숲에 그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이 숲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 목자를 써준 건데요. 나무 목자를 2개를 써준 거예요. 나무, 목. 우리 한자는 2개 이상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무들이 지금 여기 울릉도 숲인데 이게 이제 후박나무가 많으니까 울릉도에 이게 후박나무입니다. 그래서 후박나무가 많이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요 가운데 부분이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뭐야? 장군부예요. 장군부. 요거는 술장군을 얘기합니다. 술 담는 장군이에요. 장군. 술장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술 항아리도 의미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술 항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술 항아리. 술 항아리. 술 항아리를 의미한대요. 얘 술장군부는 왜 술장군이냐면 여기 술장군인데 여기에 지금 입이 주둥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둥이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길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 끄트머리가 이렇게 있죠. 연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쭉 길게 이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죠.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런 모양, 이런 모양이에요.
자, 술 아구리가 있고, 아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이렇게 있고, 양쪽 끄트머리, 그 다음에 이게 길게 있는 그 술장군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걸 글자화한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술장구를 만들 공짜죠, 이게. 만들 공짜인데, 이게 술장군을 만들었다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술 항아리 그런 거예요. 항아리, 이것도 술장군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이제 흙으로 해서 빚어가지고 만든 것이죠. 근데 항아리도 흙으로 빚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래서 항아리 항자예요, 이게. 항아리 항자. 예, 이거 1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후박나무가 보면은요, 나무, 줄기가, 대가 있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우리 그 술떡도, 술 항아리도, 이게 술 항아리인데, 술 항아리를 거꾸로 이게 180도로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자, 아구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후박나무가 이렇게 있듯이 이게 술 항아리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 장군부가 이 항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이게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것처럼 이런 그 후박나무가 빽빽하게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울창주창입니다. 울창하다는 것은 빽빽하게 막 나무가 많이 있는 걸 울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창하다는 게 울창주가 아니고 울창하게, 요거는 이제 트럭삼인데요. 요거 트럭삼이고. 그래서 요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트럭 3인데요. 트럭 3은 무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무늬. 그 다음에 뿌리. 여기서는 뿌리를 의미합니다. 뿌리. 뿌리가 어떤 것이 막 있는 거예요. 뿌리털, 여러분 그 나무 뿌리털이라든지 식물 그 뿌리털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요게 울창주가 이게 빽빽하게 많이 있다 그런 건데요. 빽빽하게 많이 있다 그런 건데, 뭐가 빽빽하게 많이 있냐면요. 요걸 좀 설명해 드리면, 요거는 비수변이에요. 비수라는 것은 숟가락을 의미합니다. 숟가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뭐가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거예요. 점을 막 이렇게 쳐준 거는 어떤 범위에 뭐가 막 이렇게 다닥다닥 있는 그런 뜻이에요.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빽빽하게 뭐가 있다 그런 뜻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울금뿌리입니다. 울금뿌리. 이게 울금뿌리예요. 트럭삼을 이게 뿌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뿌리고 여기 이제 울금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울금뿌리인데, 이 울금이 뭐냐면, 지금 이걸 해보면요, 이거 울금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막 더덕더덕 막 붙어서, 여기에 지금 생각 모양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붙었죠. 여러분이 이렇게 빽빽하게 막 있어요, 이게. 자, 이런 모양입니다. 울금이. 자, 이런 모양. 빽빽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이 여기에 숟가락 모양처럼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비수변을 써주는 이 숟가락 모양처럼, 울금이 숟가락 모양처럼 뿌리가 막 이게 잔뜩 이게 이렇게 뿌리 열매가 막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 빽빽하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울창주라는 것은 빽빽하게 뭐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울창하다는 것은. 그래서 울창주창이 바로 이 울금 뿌리. 그래서 이 수저처럼 생긴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이렇게 생긴 거. 수저. 이거 손잡이 있고 수저 넓은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그래서 비수변을 쓰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울금 뿌리가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울금. 그 다음에 여기 트럭삼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뿌리는 거예요. 울금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울창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울금 뿌리처럼 울창하게 후박나무가, 이 후박나무 항아리처럼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항아리처럼 이게 큰 나무가 숲을 많이 있는 모습. 그래서 울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울창한, 여기 지금 울릉도에 후박나무가 지금 많이 있는 곳인데요. 그러게 이제 울창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나무 같으면은 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자라나죠. 그래서 그 산으로 들어가도 이게 밖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렇게 넓고 그냥 가지가 많아서 잎이 풍성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밖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밖이 훤하게 딱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답답할 울자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언덕능자, 무덤능자. 야,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덕능자는 이게 언덕이라는 것이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자성 보면은요, 이게 언덕부자예요. 언덕부. 그 다음에 요자는 뭐가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뾰족하다. 네, 뾰족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증거 제시로 더 많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언덕이 좀 뾰족하게 좀 올라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언덕이 뾰족하게 좀 올라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언덕능자가 되는 거고요. 무덤능자도 무덤이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죠. 예, 무덤도. 그래서 무덤능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덕능자, 무덤능자 같이 쓰는 것이다. 그런 거고요. 자, 이게 보면은요, 이제 요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 언덕부자인데요, 이게. 언덕부. 그래요. 언덕부자인데, 이건 왜 언덕부자냐면, 우리 그 주변에 밖에 나가면은 이게 산이 언덕이 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평평한 땅에, 예? 언덕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 언덕이 막 있잖아, 많이. 좀 더, 언덕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계속. 그죠? 자,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자, 평평한 땅이에요. 평평한 땅에 언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10개, 100개 있으면 100개를 전부 다 글자화할 수가 없어요. 한자는 간단하게 해야 된다. 그래, 간단해야만 이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글자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많은 언덕을 딱, 우리는 많은 거를 딱 2개만 남겨줘요. 그러면 2개만 우리는 복수형으로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기니까 이만큼 해주고요. 자, 복수형으로 많다 그랬으니까 이제 2개만 써줘도 복수형으로 많다는 게 계속 쭉 있다. 그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요거는 쭉 그런 거 길게 계속, 평평한 땅에 길게 계속 간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은, 자, 이거하고 똑같죠, 지금. 그쵸? 평평한 땅에 언덕이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90도로 돌려보세요. 자, 이게 뭔가요? 언덕부자예요. 언덕부자.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언덕부자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언덕부자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한자는 돌리는 게 많아요. 90도로 돌리거나, 180도로 돌리거나, 또 일부만 돌리거나, 또 전체적으로 돌리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언덕부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언덕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뾰족하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보는 맨 위에가 흑토입니다. 흑토예요.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이요.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요것이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그 다음에 요거는, 예, 뒤쳐져 옳지이에요. 천천히 걸어올치,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뒤쳐져 옳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뒤쳐져 간다는 것은 빨리 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빨리 오지 못한다, 빨리 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뒤쳐지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언덕이니까요. 언덕에, 예, 지금 이 산은 뭐로 돼 있어?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돼 있으니까 흙토자로 쓴 거고, 장소. 이렇게 근데 언덕이라고 했으니까 높은 언덕을 얘기하는 것이죠. 높은 언덕의 산. 이게 흙토자로 썼고요. 거기에 사람이 천천히 간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언덕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이 천천히 흙으로 된
언덕, 높은 언덕을 사람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걸 시속 100km로 혹시 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시속 100km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막 달려가듯이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평지에서 걸어가는 우리가 발걸음, 앞발과 뒷발 거리가 있잖아요. 앞발과 뒷발 걸어가는 것처럼 평지에서 앞발과 뒷발이, 우리가 앞발과 뒷발이 이 정도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경사진대로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걸음이 똑같습니까? 거리가? 아니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어때요? 여기에 절반 정도밖에 못. 여러분 실제로 가보세요. 언덕을 평지처럼 이렇게 똑바로 그 앞발과 뒷발을 똑바로 이렇게 그 간격으로, 앞발과 뒷발 간격으로 갈 수가 있나? 못 가요. 거의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천천히 뒤쳐져 오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천천히 평지처럼 이렇게 앞발과 뒷발 거리가 아니라 올라갈 때는 절반으로 줄어서 이렇게 간다. 간격이. 예,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덕에 올라간다. 그래서 언덕자고, 올라가는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이게 비슷한데 틀린 게 있습니다.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요 길이가 요거는 짧고 요 길이가 요거는 길고 그래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칠복자예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 지금 비교한 거예요. 이 칠복자는 뭐냐면은 또우자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쳐준 거죠. 요거는 회초리, 막대기 그런 뜻이고, 또우자는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또우자는 이렇게 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쥐었다가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쥐었다가 폈다가 또 하고 해서 또우자인데, 그게 이제 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손에 회초리를 든 모양, 막대기를 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때리다 치다 그래서 칠복자입니다. 이거는 그런 거고, 여기서는 천천히 뒤쳐져 올 시변이라고 하죠. 뒤쳐져 올 시. 뒤쳐져 올 치. 천천히 뒤쳐져 올 치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사람인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합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꺾였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우리 손으로 꺾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구부렸다 그러면 꺾였다 그러는데, 꺾였다 그런 게 사람이 꺾여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지에 아까 말한 것처럼 평지에 앞발과 뒷발 거리가 이 정도인데, 이게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서 갈 수밖에 없다. 간격이. 그래서 꺾였다 그런 게 천천히 그래서 요 걸음으로 가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요거는 꺾였다 그런 거예요. 평지에서 정상으로 가는 정상적인 앞발과 뒷발 거리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사람이 절반을 꺾여서 간격이 꺾여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쳐준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좋아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언덕능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여기가 여자가 위에 여자가 너무 좀 올라갔네요. 여자가 뾰족하다 그랬죠. 아까 뾰족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거는 실사자입니다. 이게 실사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뾰족하다. 뾰족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실사라는 것은 실로 해당되는 걸 모든 걸 썼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길고 끊어지기도 하고 잼매기도 하고 또 무슨 그 옷을 짜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옷을 짜서 원단 같은 거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비단을 말하는 거예요. 비단. 예, 비단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실은 비단은 실로 이렇게 짠 것이죠. 그러니까 비단인데, 그 비단에다가 이게 뾰족하게 막 이렇게 무늬를 넣은 거예요. 술을 넣은 거예요.
모양을, 뾰족한 무늬의 모양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능자입니다. 비단능. 1급에 있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 얼음빙자죠. 이수변, 얼음빙. 얼음빙자. 차갑다, 그런 게 냉철하다, 차갑다, 춥다, 뭐 그런 개념이죠. 얼음이니까요. 예, 그리고 요거는 또 뾰족하다. 예, 뾰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드름처럼 이렇게 뾰족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얼음능자가 있네요. 이건 얼음능. 얼음능. 또 얼음능자도 되고요. 업신여길 능자도 됩니다. 업신여길 능자도 됩니다. 업신여기다라는 것은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또는 무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업신여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낮추거나 무시하는 경우, 그렇게 하면은 그 상대방은 그 사람한테 좋게 돼요? 따뜻하게? 아니죠. 밉고 차갑게 느껴지고 냉철하고 싫잖아, 싫어.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격이 뾰족하다, 지금 모하다, 그런데 모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완만한 성격이 아니고 뾰족한 성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업신여기는 게 얼음처럼 차갑고 성격도 뾰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을 갖다 업신여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예,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추거나 무시하는 경우를 업신여기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갑고 좀 모난 사람, 뾰족한 사람, 성격이 뾰족한 사람의 그런 뜻을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1급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거는 벼화자예요. 벼화자. 이게 벼화자고요. 이것도 역시 뾰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뾰족하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벼를 보세요. 벼를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뾰족하죠. 뾰족한 거예요. 잠깐 벼도 보면은 뾰족해요. 예,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모능자라고 하는데요. 모능. 이거는 1급에 있어요. 이게 모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선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렇게 뾰족한 부분. 그걸 모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그걸 모라고 합니다. 여기 부분을 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벼도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다. 그래서 뾰족하다 그러는데 모능자, 벼자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초두배입니다. 초두의 풀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뾰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뾰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게 뭐냐면 마른 풀입니다. 마른 풀. 마른 풀은요, 이게 호수라든지 아니면 냇가에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잎이 있죠. 이렇게 생긴 잎 보셨죠? 그러니까. 그 요게 이제 그 줄기가 물 속으로 딱 뻗들이고 그 속에 이제 그 바닥에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그 뿌리 열매가 있어요. 이게 마름 그 열매인데요. 이 마름 열매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진짜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마름 열매가 이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까맣고 이런 거. 그래서 뾰족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게 마름능자입니다. 그래서. 마름능. 예. 여기 1급에 있어요. 그러니까 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도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름 그 씨앗이 땅 밑에 그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뾰족하게 나와 있다. 그런 거예요. 뾰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매산자입니다. 매산. 그 다음에 요것도 뾰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산이 뾰족한 거지 많죠. 우리 이렇게 뾰족하게 험하게 막 생기는 뾰족한 그런 바위가 막 높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산. 그런 산을 뭔 산이라고 해요? 험하다고 그러잖아요. 험할 능자입니다. 험할 능. 험하죠. 이렇게 산인데 이렇게 뾰족하게 많이 있는 거를 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런 게. 험하다, 위험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위험한 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부 공통점이 뭔가요?
여기도 뾰족한 무늬, 뾰족한 얼음, 그 다음에 벼도 뾰족하고, 그 다음에 마름도 뾰족하고, 여기도 험한 산도 산봉우리가 뾰족하고, 예. 그래서 뾰족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섬도자. 자, 섬도자는 5급이 있습니다. 이 섬도자는 뭐냐면요. 섬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사면이, 그렇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육지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섬에 이게 이제, 예, 이게 이제, 여기 그 섬 보면은요. 한자 해석을 보면은, 요거는 세조자예요. 세조자고, 요거의 매산자입니다. 매산. 매산자인데, 여기가 이제 섬인데 섬은 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면이 전부가 다 뺑 둘러서, 물이죠. 예, 그런 거. 바닷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처럼, 섬도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매산자를 쓴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사면이 전부 물이고 바다인데, 바다가 아니더라도 호수라도, 넓은 호수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섬이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좌우간 바닷물이든 일반 물이든 이게 사면이 전부 뺑 둘러서 물이 있으면은 그게 섬이에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새들이 이 섬에 유독 많이 살아요. 왜 많이 사냐면은 호수에 있으면은 그 물속에 물고기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그 둥지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새끼를 까고 이렇게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서식지를 만들 수밖에 없죠. 딱 알맞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도 마찬가지죠. 바다 새들이 많이, 갈매기 같은 그런 새들이 많잖아요. 바다에 사는 것도. 이게 바다에서도 바다 고기가, 이게 물속에 고기가 많으니까 그걸 잡아먹고 또 이렇게 와서 육지에서 또 쉬면서 또 둥지를 들면서 새끼를 까고 생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섬에는 새가 많다. 그런 거예요. 산처럼 생긴 새가 많이 사는데 그게 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새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딱 알맞는 게 그거예요. 먹잇감이 풍부하다는 거죠. 예, 물도 있고요.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럼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우리 프리 채널이니까요. 지금 이게 세조자입니다. 세조. 예, 요거는 4급에 있어요. 이게 왜 세조자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새 모양을 그대로 본딴 건데, 여기는 지금 기러기예요, 기러기. 기러기인데요. 기러기를 이렇게 좀 볼까요? 여기 지금 입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죠.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어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자, 새 모양이 여기에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있고, 눈이 있죠. 그 다음에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몸.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짐승의 다리는 이렇게 4개로 표현해요. 말맞자에 가서도 4개가 있죠. 그렇죠? 좀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글자화 해야 돼요.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게 글자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일부만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돌리냐? 자, 요 입을 갖다가 이제 글자화 해야 되니까 이게 간단하고 편리하게 써야 되고 또 간격이 사각형에서 이렇게 좀 맞아야 되죠. 균형이 좀 맞아야 되니까 요 입을 갖다가 위로 올려요. 위로. 예. 이렇게 회전했습니다. 위로 회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에서 요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휙 돌려. 이렇게 요거를 휙 돌립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것을 이렇게 돌렸으니까요. 그래요. 돌렸어요. 돌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이게 뭐예요? 이게 세조자예요. 자, 이건 입이고, 여기 머리고, 눈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고, 그 다음에 이건 날개, 그 다음에 이렇게 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세조자입니다. 그래서 세조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 이런 머리, 눈,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이건 날개,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이건 다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 다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리. 예, 그 다음에 또 꼬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의 다리, 이게 말맞자도 이게 똑같이 썼죠. 이거 말맞자도 5급에 있는데, 이게 똑같이 이게 다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세조자도 똑같이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은 이제 없을무자에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꼬리는 고기여자에도 거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비현자에도 이게 꼬리가 들어갑니다. 제비 꼬리 날개. 그 다음에 고기는 꼬리 지느러미. 예, 그래서 꼬리를 의미한다. 그런 게 이게 불도 의미하고 짐승 다리 꼬리 네 가지 세 가지를 뜻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매산자입니다. 매산. 이건 8급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봉우리가 이렇게 많이 우리 산에 봉우리가 많죠. 근데 3개만 써줘요. 그래서 봉우리를 그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게 매산자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그걸 연결한 게 매산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많은 그림으로 또 한자를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